안녕하세요. 저는 세비단과에 공감하는 의사 성윤미입니다. 성형안과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성형안과는 눈 부속기 질환, 즉 눈꺼풀 처짐, 눈물 흘림, 갑상선 안질환, 종양이나 안아골절 등의 안아질환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하는 파트입니다. 성형뿐만 아니고 눈 주변의 질환을 치료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형안과는 크게 눈꺼풀, 눈물길, 안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실제 눈 자체가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마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검이하는 이런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은 괜찮지만 우리 보통 나이 들면서 얼굴 피부가 처져서 내려오죠. 안검이하는 눈꺼풀의 피부가 처지면서 이 부분들이 시야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검 내반은 눈꺼풀이 눈 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증상을 말하고 이는 눈썹 찔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눈썹 찔림의 일부에서는 안검 내반이 없지만 눈썹만 찔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환을 따로 분류하게 되고요. 안검 경련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들이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수의적으로 계속 감기는 증상을 말하고 실제로 햇빛에 많이 노출되시거나 외부 찬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좀 더 도드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분들은 건조감이 보통 동반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물길 폐쇄는 눈물이 눈을 돌고 코까지 연결된 길을 따라서 배액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혹은 방사선 치료하신 경우, 항암 치료하신 경우는 눈물 내려가는 길 중간에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들이 정체되기 때문에 급성 혹은 만성으로 그 중간에 있는 눈물 주머니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눈병증은 주로 갑상선 항진증과 동반되는 증상인데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눈꺼풀 뒤당김이나 안구 돌출, 복시 등이 나타나는 갑상선 암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안아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눈에 받치고 있는 뼈가 부러지면서 발생합니다. 그럼 성형안과에서 하는 치료나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상안검 수술은 안검하수 여부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집니다. 눈꺼풀이 처져 시야를 가리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같은 증상이지만 어떤 분은 안검하수로 인한 것이고 어떤 분은 안검하수가 없으나 피부 늘어짐, 즉 안검 이완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며 수술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검하수가 있다면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시켜야 하므로 이 근육의 절제술, 전진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반면 피부 늘어짐만 있는 경우는 이러한 과정 없이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는 것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대부분 노년성 질환으로 이러한 분들은 눈꺼풀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조증이나 만성염증 등의 전반적인 눈의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눈꺼풀 상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눈의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눈썹 찔림은 안구 충혈, 이물감, 각막 혼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눈꺼풀 염증이 오래되면서 새로 생긴 눈썹이 눈을 찌르는 형태입니다. 이 눈썹들이 원래 있는 눈썹보다 안쪽에서 자라게 되고 이로 인해 건조감, 만성염증, 상처로 불편이 더 심해질 것이고 미용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치료는 눈썹을 정기적으로 뽑거나 눈썹 뿌리를 태우는 전기 소작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랫눈꺼풀의 지지구조 역할을 하는, 즉 아랫눈썹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아랫눈꺼풀 자체가 눈 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술로 해당 근육을 제 위치에 고정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치료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이 노년성 질환이고요. 아이들의 눈썹 찔림은 성인과 다릅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덧눈꺼풀이라는 구조 때문인데요. 동양 아이들은 눈 주변 피부나 피하가 두껍고 일부의 눈 둘레근이 눈 가까운 쪽의 눈 둘레근 위로 겹쳐지면서
커지면서 눈썹을 눈 쪽으로 미는 형태를 보입니다. 만 3, 4세까지 얼굴이 커지고 콧대가 서면서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눈썹 찌름 정도가 심하여 그로 인한 각막 상처, 난시 증가 등의 이유가 없다면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 4세 이후에도 많은 양의 눈썹이 찔려서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이 있다면 눈 주변의 피부, 피하 조직, 일부의 눈 둘레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검 경련으로 눈을 뜨기 힘든 경우는 보톡스 시술을 해야 합니다. 보톡스는 보통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목적이나 근육이 과도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보톡스는 원래 썩은 소시지나 통조림에서 발견되는 병원균에서 나오는 보툴륨이란 독소를 말합니다. 이 독소는 원래 근육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로 성형안과에서는 안검 경련, 즉 눈 주위에 눈을 감는 근육들이 과하게 작용하여 눈을 뜨고 싶어도 불수의적인 감김을 반복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보톡스의 효과는 보통 3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눈물 흘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물은 코로 연결된 길을 통해 배액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외래로 내원하시며 먼저 눈물길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면 기존의 눈물길을 따라 실리콘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이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길이 넓어지면서 눈물 흘림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경우는 기존의 눈물길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시경을 사용하여 코 안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의 눈물 흘림의 이유는 다릅니다. 출생 후부터 눈물 눈곱이 있는 경우 선천 코 눈물길 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코 눈물길 끝에 막이 뚫리지 않아 발생합니다. 눈물길 마사지를 하면 많은 수에서 호전이 있기 때문에 시력 발달을 방해할 만큼 눈물량이 많은 경우나 눈물주머니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수술하지 않고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눈물이 지속된다면 탐침자로 막을 뚫게 되고 대부분의 이 단계에서 치료가 끝나지만 드물게는 실리콘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안화 질환의 대표적인 예는 갑상선 눈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입니다. 초기 경환 증상들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체 수치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안과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정기에는 눈꺼풀 모양 변화, 안구 돌출, 사시 정도를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눈꺼풀 뒤당김이 심한 경우 눈꺼풀 후전술을 할 수 있고 안구 돌출이 심한 경우 안화뼈를 제거하거나 비대해진 지방을 제거하는 안화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안화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합니다. 안화 내벽의 뼈는 얇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데요. 이 뼈가 얇은 이유는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안화뼈가 부러지면서 안구 자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게 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화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안화골절의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진 않고요. 골절 부위가 크고 그로 인해 안구 함몰이 예상되는 경우 골절 부위로 외안근이 끼어 복시가 유발되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외과만의 자랑이 혹시 있을까요? 성형외과는 눈의 미용과 기능적 회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인 것 같아요. 또 성형뿐만 아니고 실제로 눈 부속기의 질환을 치료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세비단과의 성형외과 파트 성윤미였습니다.